시작은 항상 비슷하다. 누군가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대답 대신 단 두 글자가 돌아온다. 음모론. 그 순간 질문의 내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낙인이 채운다. 과연 그 두 글자는 진실을 가리는 방패인가? 아니면 혼란을 막는 정당한 경계선인가? 인류는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상상해왔다. 왕이 쓰러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부연이라는 설명에 쉽게 만족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꾸몄을 것이라는 서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가장 오래된 인간적 충동인지도 모른다.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알려져 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이 단어가 어느 시점부터 비판적 사고 자체를 격화시키는 딱지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이 딱지를 붙이면 더 이상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작위한 사건들 속에서도 패턴과 의도를 찾아내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능력은 수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포식자를 피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데 쓸모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복잡하게 뒤엉킨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로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진짜 연결고리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때로 믿기 어려운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리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수십 년 뒤 공식 문서로 증명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식 부인과 기밀 해제 사이의 그 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쉽게 단정할 수 없어진다. 1932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작은 도시 터스키기. 연방정부 주도하에 한 의학 연구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매독을 앓고 있던 흑인 남성 수백 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치료가 아닌 실험의 관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효과적인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이미 보급된 이후에도 이 연구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으며 그 전모는 1972년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은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훗날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MK울트라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의식 조작 연구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피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포함했다고 공개 기록은 전한다. 1977년 일부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음모론으로 취급되었다. 기밀이 해제되던 날 음모론이라 불렸던 주장의 일부는 공식 역사가 되었다. 1972년 여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침입자들이 들어왔다. 처음에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시도로 보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집요한 취재와 내부 고발, 그리고 존재가 알려진 녹음 테이프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당시 대통령이 관련된 광범위한 은폐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기다린다. 역사 속 실제 은폐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의심을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터스키기가 사실이었다는 것과 오늘날의 어떤 특정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럼에도 인간의 뇌는 이 두 가지를 쉽게 연결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함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 오늘날의 정보 환경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이미 믿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는 반박보다 동의가 훨씬 더 빠르게 퍼진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개인의 이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인가? 역사를 보면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문제는 의심의 방법이다. 어떤 증거를 신뢰하고 어떤 출처를 검토하며 어떤 반론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 기준 없이 의심만 이어진다면 그것은 탐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맹신이 될 수도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경고한다.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말한다. 검증된 근거 없이 감정과 불신만으로 확산되는 음모론은 백신 거부, 선거 불신, 사회적 분열 같은 실질적인 해악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에서 음모론적 사고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위험한 현상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이 입장의 한계는 명확하다. 모든 공식 설명이 완전하거나 정직하지는 않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관점은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다. 권력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숨겨왔고 공식 서사를 의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한다. 터스키기와 워터게이트, MK울트라 같은 사례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이 관점 역시 한계를 지닌다. 근거 있는 의심과 근거 없는 의심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의심은 무한히 팽창하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곳으로 돌아온다. 정당한 의심과 근거 없는 불신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그을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주장이 반증 가능한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주장을 수정할 의지가 있는가? 출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기준조차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기준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신뢰에 관한 것일지 모른다. 정부와 언론, 과학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때 음모론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서사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음모론 확산을 막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신뢰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명성과 책임의 오랜 축적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선다. 어디까지가 건강한 의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스스로를 가두는 불신인가? 그 경계는 누구도 깔끔하게 그어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음모론이라는 딱지가 질문을 닫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의심이 진실을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 좁은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당신은 어디에 그 경계를 긋겠는가?